망 중립성의 원칙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망 중립성 원칙이라는 것은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 우리가 인터넷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뭐가 동등하고 뭐가 차별이냐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죠. 이 문장에서. 결국은 다시 설명하면 망 중립성이라는 것은 인터넷 망으로 전달하는 모든 트래픽을,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트래픽이라고 부르죠. 내용과 유형, 서비스나 단말기 종류, 수신자 발신자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르면 100GB의 트래픽을 일으키든 1GB의 트래픽만 일으키든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동일한 부담이라는 것은 사용료를 똑같이 낸다는 것입니다. 쟁점이 뭡니까? 쟁점. 망 중립성 원칙을 지키려면 망을 보유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도 똑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망 설비 제공 사업자들이 보면 억울하겠죠. 우리가 투자를 다 해서 망을 만들어 놨는데 이 망을 이용하는 일반 인터넷 사업자들은 그냥 공짜로 거저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망 중립성 원칙은 준수할 수 없는 원칙이고 이건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KT, SK텔레콤, 이게 다 인터넷 망 사업자들이죠. 망을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는 특정 흐름, 트래픽에 대해서 이를 임의로 차단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아주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 사용료를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특정 트래픽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일부 제한할 수도 있는 거죠. 아예 돈을 더 안 내면 사용을 중단시키거나 또는 전송 속도를 제한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5G 시대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돈을 제대로 안 내는 사업자에 대해서 3G, 4G 이하로만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겠죠. 전송 속도를 조정한다는 거. 궁극적으로 망 사업자는 망 이용 대가, 즉 요금을 기준으로 통신 상품과 서비스별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이 체계를 망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망 사업자가 아닌 일반 인터넷 사업자, 그리고 네티즌의 의견은 어떨까요? 당연히 망 사업자는 아니고 인터넷에서 활발히 부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 다음 커뮤니케이션,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반 인터넷 사업자죠. 이러한 일반 인터넷 사업자가 인터넷 통신망을 사업 바탕으로 삼고 있는 거죠. 인터넷망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자들이죠. 그래서 일반 인터넷 사업자는 망 사업자의 트래픽 제한에 당연히 반발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인터넷에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공급 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자들, 콘텐츠 프로바이더에서 CP도 있고 굉장히 많죠. 이런 사업자들도 망 중립성 원칙을 당연히 지켜야 된다. 우리가 많이 이용한다고 돈을 많이 내는 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당연할 것이고, 일반 네티즌들은 어떨까요? 인터넷은 열린 의사소통 공간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경우에 따라서 부담을 많이 지우거나 해서 의사소통을 제한하게 되면 인터넷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망 중립성 원칙에 찬성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아주 최근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망 중립성 원칙을 도입을 했었죠, 법률로.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해버렸습니다. 그 담당 기관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입니다. 이 FCC가 3대2의 의결로 종래의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해버렸어요. 이 오바마 정부가 망 중립성 원칙을 도입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원래 2014년에 대비해서 2016년 2년 후에 상위 12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투자 액수를 보니까 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쯤 되는데 2년 만에 5.6%나 투자 액수가 감소했다고 FCC가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망 중립성 원칙을 도입을 했더니 인터넷 ISP의 투자가 줄었다는 것은 망 사업자들이 알아서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함에 따라서 통신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약해지고
그래서 미국의 통신망 사업자는 버라이즌하고 AT&T가 제일 유명하죠. 이 미국 통신사들은 합법적으로 이제 인터넷 트래픽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무슨 뭐 예를 들면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 대해서 사용료를 더 내라.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를 차단하겠다, 아니면 속도를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미국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중립성 원칙을 전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도입했던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정치적인 어떤 그 정부의 어떤 변경으로 인해서 이것까지 영향을 받아버렸으니까 전 세계에서도 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직은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이 망중립성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KT, SK 이런, 또 뭐 LG U+도 빠졌네요. LG U+를 포함해서 망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일반 사업자들이 그 망중립성 원칙의 준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양측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는 망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이다, 이렇게 본다면 망중립성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인터넷은 통신망 사업자가 KT, 뭐 SKT, LG U+ 이런 데서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설비인데, 그것은 개인 소유지, 그게 어떻게 공공자산이냐. 그렇게 성격을 먼저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반 설비의 구축에 들은 사적재산권의 보충을 위해서 이용요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은 통신정책당국의 엄정한 규제 기준 정립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신정책당국은 어디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겠죠? 네네.